9살이 과거길과 새물머리길이 만나는 지점. 노년의 안녕을 기원하며 부부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지은 은국농원에는 여강길을 지키며 또 하나의 풍경이 된 한 남자가 삽니다. 자연에 살고파 훌쩍 떠나왔지만 자식들 뒷바라지가 끝이 안 난 아내를 도시에 두고 정작 그는 혼자입니다. 마을과도 떨어진 외딴 곳에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살겠다고 하니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반대했죠. 소실적에 참 집사람 예를 많이 태웠거든요. 태웠을 때 이제 나이 들고 나서는 또 내가 이런데 뭐 산이 좋다 해가지고 뭐 이런데 산 곁으로 오니까 뭐 굉장히 반대하고 뭐 애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큰애고 뭐 이 큰딸이고 둘째딸이고 할 것 없이 아주 공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이기주의자다. 어떻게 혼자밖에 모르느냐. 거린의 찬, 왕후의 밥이란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소원하던 대로 살다 보니 마음은 더없이 편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찾은 행복인 만큼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밥 먹을 때는 정승말 때 혼자서 먹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좀 밥 먹을 때만 좀 그래. 아무리 자연이 좋다고 해도 외딴 곳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솔로하고 그 스코터 니어리 이 두 사람 그 두 분의 그 책을 내가 읽었어요.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솔로라는 그분은 그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이 그분은 독신으로서 월든 호수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 집을 그 가서 월든 호수가에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그 옥수수 이런 걸 심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급자족을 그 3년 동안 했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월든 호수가 대신 최병국 씨가 선택한 남한 강변의 은국농원. 세물정이라고 세물길이 여기서 만나는 곳입니다. 성강하고 남한강하고 청미천. 네, 그 세물길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용인에서 발원한 청미천과 강원도 횡성에서 시작한 섬강이 빙 돌아 남한강의 물 한 줄기가 되는 곳. 제각각 다르지만 서로 합을 이룬 새물머리의 풍경이 정겨움을 더합니다. 혼자 살아도 은국농원이 정겨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밥때가 되면 시계처럼 울어대는 오리 2마리와 거위 2마리 그리고 기러기 1마리. 이 녀석들 때문에 혼자라서 잊었던 끼니도 챙기게 됩니다. 잘 수가. 아니, 아내분과는 생리별을 하셨다면서 달숙인 또 누군가요? 은국농원의 안주인 은희는 없고 동물농장이 돼버린 병국 씨의 보금자리. 인종아. 잘 먹어라 이 새끼가. 내를 찾아온 손님이야. 한 2, 3일 전에 내가 새끼를 낳았거든. 종이야, 이리 와봐. 새끼 보이지? 이리 와봐. 어머나 새끼를 낳았군요. 어머,
잠깐만. 두 마리예요? 예. 정말 완전. 들어가. 아이고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동물들이 겨울에는 새끼를 안 놓는 걸로 이리 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들 사는 대로 살지 않는 건 주인도 마찬가지죠. 돌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돌 수집가들한테는 아무 실제로 의미가 없는 돌이라도 은큰 돌을 해가지고 내가 혹시 버릴까 싶어서 번호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런 거는 돌 쓸모 없으니까 어디 갖다 놓을까 싶어가지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돌들이 누군가의 관심으로 돌탑을 이루듯 도시에선 전혀 필요 없던 노동도 여유로운 시간과 만나면 자연과 잘 어우러져 뜻밖의 솜씨가 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게 없겠더라니까요. 저는 전혀 여기 사회에 있을 적에 망치 이것도 잘 못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라도 자연의 품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세상. 산에 있는 사람 치고는 문득 샘물정에 앉아 있네. 어디서 와서 여기로 왔는가. 주인은 멀리 창공을 아우르고 객은 그 품에서 낙낙하도다. 좋은 맑은 바람이 귓가에 시끄러운 소리를 잠자는 곳이구나.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다른가 봅니다. 자연도 좋지만 첫째는 건강, 좀 여유롭게, 인생 길지도 않는데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인께서 당신의 와이프. 인생 길지 않다 싶어 더 늦기 전에 찾게 된 여유. 그의 아내도 함께 누릴 날이 오겠죠. 선택이었죠. 가장 값진 것을 욕심 없이 내려놓으면 뜻밖에도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나이 듦도 더 아름다워지는 이치. 헐벗은 듯 보이지만 가득 찬 겨울 산하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그 당님들이 이 속에서 놀던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내가 여기 와서 갖다 주고, 글쎄 쟤들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거 갖다 주면서 여름의 추억이랄까 가을의 추억 같은 걸 좀 살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나 좋은 걔네들이 그 닭들의 밥이에요.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 사람도 제철 음식이 가장 좋은 것이듯 닭들에게도 자연의 생체 리듬에 따라 먹이를 주다 보니 그 힘든 조류 독감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줄 거예요. 이게 자연을 존중하고 그 순리를 따르는 게 홍일선 씨의 자연농법, 곧 생명농법입니다. 흙님, 흙, 숲님, 강님, 햇빛님, 곡식님, 당님 다 들어가죠. 왜 당님뿐만 그것도 개인데 개님자라고 치지 못하고 저 닭한 강아지들한테 이름을 강자 돌리면서 한 강이 두 강이 세 강이 두 강이고 세 강이에요. 사람처럼 홀 줘줬어요. 그리고 한 매, 두 매, 세 매, 또 한들, 두들, 세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개님 강아지님은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붙여주면서 그러니까 다 어떤 그 거룩한 뭔가 생명의 가치를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좀 어설프지만 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는 법. 어려운 살림살이에 생계 걱정을 놓게 된 건 당님들이 낳은 알 덕분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이 닭을 내놓으면 저런 눈을 먹으면 알을 못 낳아요. 얼음을 먹거나. 그래서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안 내놔요. 겨울이라 그 수가 줄었어도 하루 평균 닭들이 낳는 알의 수는 100여 개. 아토피 환자들처럼 꼭 필요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합니다.
암탉 5마리, 수탉 1마리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700여 마리가 되어 부부의 노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와도 안 피하는 거는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안 만들게도 자기 아무리 저기 한 사람이 와도 안 피해요. 이거는 이건 안 피해. 자기를 잡아가려도 안 피해. 그거는 품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근데 요즘에 이제 품으면 겨울이라 병아리가 잘 살지를 못해. 너무 추워서 날이. 그 다음부터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과 동물, 숲과 흙, 햇빛과 강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상생하는 곳. 바람을 맞는 앞마당의 풍경도 겨울볕이 써내는 아름다운 시 한 편 같습니다. 집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곳에선 당님 대신 2만여 권의 책들이 부부와 상생하며 지내나 봅니다. 이 층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게 제가 여기서 먼저 감옥이라면 감옥이고 책 속의 감옥인데 여기서 밤에 좀 어떡하니 와서 책을 보다가 내려가고 또 촛불을 좀 피우면서 하염없이 촛불을 보면서 제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예. 이 방이 시인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56년도에 찍은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눈을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세요. 네. 이렇게 사진을 마주한 거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불화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마주보게 제가 사진을 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화했고 한만튼 시대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아름다운 시가 되었겠죠. 농부의 아침보다 이른 새벽 2시, 남편이 시를 쓰면 아내의 시간은 어떤가요? 저는 낮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초저녁에 일찍 자고 한 4, 5시 나서 저는 또 책보다는 또 살림을 해갖고 어떻게 경제를 우리가 끌어나가야 되니까 뭐 청국장 뜨는 거, 된장, 고추장 만드는 거 뭐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선이 남편이 쓰는 시라면 아내가 쓰는 시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수고한 삶이었습니다. 온종일 불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하면 너무 이런 게 좋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홍수님한테 맨날 나는 불 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 떼면서 이런 걸 하면 이게 거저 얻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지나고 나면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는 게 추억이지요. 귀농한 지 올해로 8년째. 혹 15다 택배지 주소로 더 많이 쓰게 된 건 아니겠지요? 우리 아저씨 여기 와서 글 쓰려고 왔는데 시골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써요. 아무리 청탁이 와도 못 써서 보내는 게 참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자기가 글을 쓰면은 농촌 옥민 시인이 시골에 가서 써야지 도시에 쓰는 거는 거짓 같다 그런 생각을 맨날 해갖고 시골 오고 싶어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돼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시가 된다는 것을 아내가 알아주면 되죠. 어머니, 네. 홍 시인께서 쓰신 시 중에 네. 좋아하는 시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하나 흑의 견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다 좋은데 그 중에 특히 더 좋은 거는 아니 뭐돈 드는 거 아닌데. 글쎄 말이야. 인색해요. 내가 그렇게 인색해요. 그래갖고 맨날 근데 이 사람은 늘 나한테 후하게 주는데 나는 맨날 인색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쎄. 맛없는 것도 맛있다 그래고 얼굴도 뭐 흑의 경전. 미안해하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멋지게 낭송해 드리세요. 그대 어린 빛의 농부여. 다만 오늘을 위하여 흑의 경전 가여운 땅. 흑의 마음 구하러 먼 길 떠나시니요. 흑의 경전 가여운 땅. 흑의 마음 구하러 먼 길 떠나시니요. 삶은 대자 대비한 땅. 깨끗한 사랑을 위하여. 아니 뭐 뻑뻑거리는 거 있는데 그걸 왜 다 한글로 해버리고 함부로 멈출 수 없으리니. 흑의 착한 마음. 부부의 소박한 일상이 따스한 미소로 번지며 스산한 겨울 저녁을 고운 빛으로 물들입니다. 언젠가 이런 하늘빛을 다시 만나면 시인 부부를 떠올리며 행복해 하겠지요.